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이 양신 나항식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에서 할 이야기 주제는 고양이가 보호자님이 외출했을 때 보호자님이 모르는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진료를 하면서 최근에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특발성 방광염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특발성 방광염이 갑자기 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구토를 한다던가 설사를 한다던가 뭐 이런 원인들이 다른 장기들은 괜찮은데 최근에 생겼던 스트레스 때문에 병발을 해서 왔던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예민하죠. 청각 같은 경우는 매우 발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후각은 강아지가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양이, 사람 순이라고 한다면 청각은 고양이가 압도적으로 발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고양이 귀는 강아지 귀하고 다르죠. 고양이 귀는 32개 근육과 180도로 움직인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밈도 있더라고요. 이 32개 근육과 180도로 움직이는 귀의 근육은 인간을 무시하기 위해서 발달되어 있다 라는 얘기가 최근에 밈으로 짤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만큼 고양이는 되게 발달된 청각을 갖고 있지만 이 청각들은 인간을 무시하기에 발달되어 있다. 이건 이제 농담이고 그만큼 고양이의 청각이라는 거는 되게 발달되어 있는 형태라고 알려져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고양이는 자신의 안정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아지는 보호자만 바라보지만 고양이는 항상 생각하는 게 나의 안전, 나의 안심, 나는 평화로워야 돼, 나를 깜짝 놀래키면 안 돼, 이런 감정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이 불안감이라는 요소를 빠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저희가 얘기할 때는 고양이 청각이 발달되어 있다. 청각이라는 거는 많은 정보들을 귀를 통해서 받아들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는 되게 안전한, 고양이한테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고양이는 안전을 제일, 안심하는 감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게 이 두 가지와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많은 고양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오면은 특발성 방광염이라던가 아니면 구토, 소화기 증상이라던가 다른 면역 매개적인 질환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보호자님들이 인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가끔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원인들, 보호자님들이 외출해 있는 동안 가장 이 청각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공사장 소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공사를 계속 하다 보면, 공사장 인근에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공사장 소음은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들리고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면 실내에 있는 고양이는 상당히 불안감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외출해 있는 동안 낮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고양이한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층간소음이에요. 층간소음도 보호자님이 외출해 있는 동안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최근에는 어떤 것 때문에 보호자님이 저희 치료 상담을 받으러 왔냐면 층견소음이라고 하죠. 개 짖는 소리.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고양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개가 짖으니까 고양이도 자기가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는 스트레스 때문에 방광염이 온다던가 방광에 찌꺼기가 생긴다던가 이런 문제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음이 잘 안 되는 구조에서 사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바깥 소음이 되게 잘 들려요. 특히 바깥 소음은 뭐냐면 택배 기사분들 택배 던지는 소리, 아니면은 뭐 발자국 뚜벅뚜벅 소리, 그 다음에 뭐 부닥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고양이가 또 깜짝깜짝 놀라거나 그런 소리가 날 때마다 뭐 침대 밑에 들어가 있다던가 소파 밑에 들어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자기 공간으로 도망간다던가 세탁기 뒤로 숨는다던가, 특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 애들일수록 외부 소음에 되게 취약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공사장 소음을 되게 차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사를 가셔야지 이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다. 왜냐면 공사가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것들도 위에서 하면은 뭐 4주에서 8주 정도, 2달까지도 하잖아요. 뭐 최대한 좀 방음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놓는 건 좋죠. 왜
외출을 할 때 뭐 창문을 좀 닫는다던가 아니면은 커튼을 쳐놓는다던가 백색 소음이라고 해서 백색 소음을 이제 부착해서 발생하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 놓으면은 일단은 고양이가 조금은 안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소리가 사람도 스트레스긴 하지만 고양이한테 이 소리가 특별하지 않다라고 둔감화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이 둔감화 교육을 위한 사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디센시티제이션 사운드라고 해서 일상 소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소리, 빵빵 소리, 쿵쿵거리는 소리라던가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한 다음에 조금씩 들려주고 이때마다 고양이한테 좋아하는 추루나 간식을 주면은 이 소리가 내가 간식을 먹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좋은 결과값을 주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자님들은 하도 그 공사 소리 때문에 고양이를 이동장에 넣어가지고 차라리 차 안에서 막 3시간 5시간씩 있었다는 분도 계세요. 물론 이 회피요법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물 처방을 저희가 진행하기도 해요. 뭐 신경안정제라던가 아니면은 항불안제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단기간 동안 좀 먹고 빠르게 단약하거나 감량해서 종료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고양이들이 이 청각이 발달되어 있고 이 소음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들이 만약에 예상이 된다면은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둔감화 교육을 시킨다던가 최대한 이 방음 장치를 이용해서 소음을 좀 차단한다던가 뭐 회피요법도 뭐 하루 이틀이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것도 고양이한테는 단기간 뭐 4주나 8주 정도 단기간 약물 치료를 동반하는 거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보호자님이 외출해 있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일상 속 소음의 스트레스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